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남북 협력 시대, 전북은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회 녹화 때 그때 오셨어요. 예.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금강산을 또 다녀오셨다고요? 예, 금년 그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저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갈까 말까 한데. 네, 부러우시죠? 어떻게 그렇게 자주 다녀오세요? 어떤 일정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좀 큰 행사가 열렸어요. 남북 해외가 같이 하는 행사인데 네. 아무래도 새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에서 남북 해외가 모여서 새해에 어떤 각오도 다지고 일출도 한번 보자 이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금강산 새해맞이 모임 뭐 이런 거였고요. 남측에서는 되게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7대 종단, 또 뭐 민족화해협의회라고 하는 기관, 뭐 여러 군데에서 250여 명 참여했고요. 북측에서는 200여 명, 해외 측에서는 15명 이렇게 참여하는 그 대규모 행사였고, 열린 목적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평화번영 시대를 힘차게 한번 열어보자. 네. 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금강산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현대 아산 개발이 이제 관광 산업을 주도해서 함께 했었는데 14년 전과 또 이번에 갔다 오실 때 어떤 금강산과 네. 관광 시설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더 커졌다든가, 뭐 더 투자가 많이 됐다든가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2008년에 예. 가보고 이번에 11년 만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2008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북적북적했거든요. 네. 예, 금강산 관광 중단되기 전이었으니까요. 남측 관광 계획으로 온전과 광장이 꽉 들어찰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벌써 10년 이상 못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됐겠죠. 관광이 중단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빨간색 관광버스가 다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은 일부 관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관광객이 남측이었기 때문에 남측 손님이 없다 보니까 광장이 굉장히 한산하고요. 예전에는 농협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환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북측의 대동강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일부 상점, 일부 식당 몇 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일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네. 상당히 안타깝다, 너무 아깝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그래서 빨리 좀 관광이 재개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욱 절실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대가 없는, 조건 없는 네.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뭐 경제협력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그렇고 금강산 이야기가 항상 먼저 나와요. 네, 이게 네. 어떤 의미를 지니길래 그럴까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요미우리 신문이 2월 23일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이때 지난 2월 초에 평양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실무 협상에서 명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용인해달라. 그런데 요미우리 쪽 분석으로는 이제 개성공단이 약간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 지금 현재 상황에선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금강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예. 인도적인 측면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이 명분이 있는 것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포기하기 좀 어렵겠죠. 사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이야기할 때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전제 조건과 대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가지고 많이들 분석을 네.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 금강산 관광 자체는 현대 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 수익을 현대 아산이 가져가는데 다만 북측의
관광의 어떤 그 대가로 1인당 $100 정도의 관광료를 우리가 지불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은 그 $100를 받지 않고서라도 나는 재개할 용기가 있다라고 네. 저는 받아들여졌고 네. 만약에 그런 $100를 주지 않았을 때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북 제재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북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있습니다. 우리 관광이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일단 민족의 하회와 평화 그리고 관광 사업을 통한 그 양쪽의 이익들을 가장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 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민족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어떤 상징적인 사업으로 또한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재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게 제 마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가시고 싶어서 네. 빨리 가시고 싶어서. 그냥 네. 금강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번에 전북 결의하나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실래요? 다시 가자 금강산 12000 운동 네.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빨리 한번 시민의 힘으로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고요. 방법은 일정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사전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 사전 신청 다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금강산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그 운동을 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이러한 흐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북에서 지자체 54개 분야 사업 신청을 받았고 도에서 6개를 우선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예. 건가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도에.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6개 사업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그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 네. 그다음에 낙농 단지 조성,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 그다음에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원, 그 남북 간 문화 교류, 그다음에 체육 재능 기부 이렇게 6개 사업을 예. 발굴을 해서 지금 그 통일부에 지금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 6개 사업을 우리가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 전북 연구원에서 지금 실행 방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우선 추진 대상 사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뭐 문화체육 분야라든지 뭐 농업, 산림 이런 쪽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당장 추진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강점이 농축산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이미 이런 사업들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기계 지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장비 지원이라든가 또 영농 자재 네. 이런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 도가 노하우도 있고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업협력 분야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뭐 추진하고 계신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은 이제 황폐가 심하기 때문에 산림 복원 사업이 예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낙농단지 조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젖소 100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축사도 만들고 그게 이제 착유 시설도 만들고 축사를 운영하다 보면 저기 분뇨가 나오잖아요. 네. 분뇨를 강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저희들이 일괄로 해서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언제든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네. 짐 로저스가 뭐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전라북도 관련 사업도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예. 교류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협력 사업, 투자 사업을 원한다고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에 대해서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나 여러 가지 자원에 관련돼서 정확히 좀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과연 전라북도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그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또 다른 시도가 하는 만큼 하면은 절대로 거기에서 전라북도는 이 블루오션, 경제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 통일과 평화로 인한 어떤 경제 효과에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문화교류나 지원 사업을 하실 때 경제 책임자, 담당자분들이 반드시 배석을 하셔서 인적 관리, 인맥 관리를 반드시 해오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각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통제가 되고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이제 농업 분야라든가 우리 문화 분야에서 그렇게 접촉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접촉하고 추진하는 게 먼저이겠지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북측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를 쌓으시면서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기세를 보면 그렇죠. 전라북도는 오히려 되게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경제 낙후 문제라든가 발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얘기도 안 풀리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때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게 큰 어떤 이익이 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6개 사업이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과 교류 차원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있는 거 알겠는데 네네. 전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전라북도가 그 섬유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BYC, 쌍방울 다 여기 있었고 1,600개 있었는데 지금 870개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나중에 언제 대북 제재가 갑자기 풀릴지 모르니까 나중에 거기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 우리는 원단이나 고급 기능성 소재를 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전북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거를 용역을 한번 줘보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뭔가 있으면 제가 한데 어디에도 지금 전북도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태권도 교류 보세요. 대전은 탁구, 창원은 사격, 충북 진천은 농구, 충주는 카누 다 해요. 네. 체육 교류 다 해요. 문화 교류도 다 하고 이게 지금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대북 제재가 풀렸을 때를 가정한 준비가 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6개 분야를 예.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그냥 말씀드렸고 예. 우선 당장 제가 이제 아까 실익도 얘기를 했는데 네. 서로 뭐 우리 도에 이익이 되냐 그 사업들을 처음부터 추진할 수는 없고 네. 우리 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놓고 네. 그다음에 발굴해서 좀 통일부에 지금 의뢰를 해서 통일부에서 지금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아까 그 용역도 나왔는데 중장기적인 저희들의 플랜도 계속 네.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우리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뭐 제한서에 넣으면서 해가지고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 섬유 회사 이야기도 나왔고 기업 경제협력 얘기 나왔으니까 개성공단 이야기 좀 해보죠. 정말 금강산 관광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문제요. 우리 지역 기업 중에서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 기업체들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지금 우리 도내 기업은 7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는데 네. 대부분 다 의류 업체거든요. 네. 이제 갑자기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지금 네. 철수됐잖아요. 네. 그 철수하고 난 후에 그 기업들이 지금 동남아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 동남아 진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렇죠. 또 작업 지시도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불량품들이 다소 이렇게 생산이 돼서 네. 상당히 그 기업들이
운에서도 손해 봤지만 거가서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정부에서 좀 보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네. 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입주 기업이 주장했던 금액은 피해 금액은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피해 지원금은 5,500억 이 정도였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입주하겠다 이런 의사들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네. 7개 업체가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차피 개성으로 가면은 가깝고 또 물류비도 절감되고 또 저렴한 인건비 서로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뭐 작업 능률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기를 강력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네. 기업이 아니다. 예, 그런 정도로 개성공단은 이 입지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이 일단은 좋다고 보죠. 뭐 임금 문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철수하기 직전에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았던 임금이 이것저것 다 합해서 15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임금을 우리가 하루 일당 그런 조건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정도고요. 그래서 10년간 우리 기업이 그쪽에서 벌어들인 돈이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네. 32억 6천만 달러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개성공단 문을 닫을 때 여기에서 돈 벌어가지고 핵무기 만들지 않느냐 하면서 문을 닫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북이 10년간 한 게 이익을 본 게 3억 7천만 원 좀 넘거든요. 네. 그래 미미한 수준이고 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해외 인력을 파견해서 거기서 노동을 해가지고 임금으로 받은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고 70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기왕 네. 얘기 나온 김에 좀 깊게 그럼 들어가 보면 네. 그 당시에 또 개성공단 비판하는 논거 중에 해당 기업들이 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오해인 건가요? 그렇죠. 오해죠. 그래서 지금 뭐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오해냐. 그거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을 통해서 이미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면 네.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우리는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90%가 넘는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전직 경제부총리 이 모든 분들이 사실상 개성공단은 남측이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개성공단 규모 자체에서 이런 그 발생되는 그런 이익은 뭐 구미공단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고 그렇죠. 또한 네. 예. 그 저희로서는 어떤 동남아나 다른 데 투자하는 거에 몇 배의 이익을 낸다라는 게 사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북측에서는 사실 이게 개성공단은 그 대한민국에 주는 선물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 헛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과 더불어서 이 개성공단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의 세계적인 어떤 블루오션에 우리가 얼마나 함께해서 양측이 다 잘 사는 그런 어떤 번영과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초심 그리고 그 근거가 아마 개성공단에서부터 다시 출발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까 뭐 농업 분야 협력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뭐 스포츠 분야도 교류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에는 무주의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와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도 측에서 준비하고 계신 스포츠 교류 협력 사업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4월 15일 그 기념을 해서 5월 중에 좀 남북 교류가 돼서 태권도 시범 공연이 지금 5월 중에는 지금 부지에서 열릴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또 전라북도에서 그 준비하고 있는 농업협력이라든지 스포츠 교류, 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니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 사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북 제재가 해제되거나 혹은 완화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대북 제재 면제 대상으로 미국이 삼아줄 때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못하고 개성공단 재개도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할 만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췄을 때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만큼은 반드시 재개할 수 있도록 시민과 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도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제 지금 대북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민간 단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사업들을 민간 단체와 협의를 해서 예. 사업 가능한 부분만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우리 전라북도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정부에서 3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 기구는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개성공단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제조업을 운영을 하는데 금융 지원도 금지가 돼 있고 원유 수입도 금지가 돼 있고 네. 그냥 어려운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 미국 독자 제재, 일본 독자 제재 거론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그거 막아버리면 어떻게 경영을 합니까? 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참 솔직히 좀 원망스럽네요. 네. 대북 제재라고 하는 거의 원 목적은 북을 고립시키고 압사하고 아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폭력적인 그 의도에서 사실은 대북 제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 평화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고요.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미국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평화 통일은 이랬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미국이 어떤 무기로 삼는다면 이후에 유엔 결의나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낼 때가 아닌가.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또한 우리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펼쳐질 남북 협력 시대에 전라북도의 역할과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일단 북미 양측에서 합의문에는 서명하지 않기로 해서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허탈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앞으로 향후 계속될 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 또 각자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깨 좀 펴세요. 이렇게 힘이 빠지셨어요. 너무 속상했어. 우리 도 강점을 살린 실현 가능한 대북 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네.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전북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9월 14일부터 공무원 전체 통일교육 의무화됐죠. 예. 근데 저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성희롱 예방교육 같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사실 도민 전체가 다 통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적어도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상황에서 모두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큼 정말 신경 써서 지금 현재 우리 도 공무원들의 어떤 소질이나 소양을 좀 확 키워주셨으면 그게 버텨나가는 큰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두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촛불혁명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믿고 또 인내하고도 실천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약간 들뜬 마음으로 방송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마지막 부분에 조금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다들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운이 빠지네요. 그래도 강력한 의지들을 보여주셨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뇌비우스의 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세계 정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새로운 역사는 거저 오지 않겠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지난한 인내와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